옛사람들은 깜깜한 밤중에 길을 잃으면은 북극성을 보면서 나침반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북극성처럼 인생의 나침반이 돼줄 충고나 교훈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할 때 이런 진심 어린 충고가 상당히 간절해 드는데요. 이럴 때 고전을 펼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민족문화컨텐츠연구원의 원장 박재희 교수신데요. 우리가 흔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고전에서 인생의 지혜의 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010년 봄 새 출발을 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표가 될 북극성처럼 많은 교훈과 지침들을 알려주실 박재희 교수 오늘 이 자리에 모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고전 전문가이신 박재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CEO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고전 재해석가로 상당히 유명하신데요. 요즘에는 대학 강의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그리고 CEO 대상으로 많은 강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요즘 뭐 이제 동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같은 난세에 다들 이런 역사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더 지대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생존을 고민하시는 이 시대의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또 뭐 CEO들, 임원들이 오히려 뭐 서양의 다양한 어떤 그 생존에 대한 해법보다는 오래된 아주 동양 고전, 그걸 통해서 이 어려운 난세를 겪어나고 싶은 그런 대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 들춰보지도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자왈, 맹자왈. 근데 요즘은 한마디로 뜨고 있습니다. 네, 정말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뭐 어려서부터 저희 할아버님이 동네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공자왈, 맹자왈을 배웠죠. 그때만 해도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소수 분야였거든요. 네. 아무도 안 하는 곳, 황무지였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이 안 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뭐 경쟁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공부를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난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적어도 오래전 시대의 동양 고전을 읽으면 내 가슴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또 걷다 실용성까지 더하니까 더욱더 의미 있는 고전에 대한 전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전에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좀 고리타분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한자가 너무 많아서요. 예.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데 어떤 책을 시작을 할 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갖고 보면은 정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어려운 한자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라보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사실 2500년 전 사람의 사는 얘기나 우리가 사는 이야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갖다 너무 의식하지 말고 풀이된 것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석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고전을 읽는다면 꼭 한자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인생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재희의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전략.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과 삶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였던 손자병법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박재희 교수의 말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뭐 동양 고전 중에서 이제 제가 뭘 먼저 고민할까 하다가 이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오늘 꺼내겠습니다. 손자병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손자병법 하면 일단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실 손자병법에서는 가장 경멸하는 말이 백전백승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한다. 이런 소신 갖고 인생 살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오로지 이런 소신만 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해서는 안 될 짓도 한대요. 가끔 주변에 보면요. 승리하신 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가슴은 다 무너뜨렸어요. 상대방 가슴은 정말 까맣게 태워놓고 혼자 이겼대요.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손자병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무조건 싸워서 정말 게임의 룰도 없이 이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이길 것인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100점 100승, 100번 싸서 100번 이기는 것은 훌륭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부부싸움 해서 이겨봤자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긴 자와 진 자 간의 갈등은 영원히 갑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승리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축구 안 해보셨어요? 부전승이요,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상대방 가슴도 안 아프고 내 주변 사람도 피 안 흘리게 하고는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손자병법을 좀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건가, 또 어떻게 이 어려운 난세에 지혜로운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어려운 난세를 넘어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고전 붐이죠. 예? 뭐 출판사다마다 고전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칸에 옛날에 주로 어떤 책들이 많았죠? 부동산 100배 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나기. 사실 그런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100배 남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망하고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땅이 반토막이 나고, 야, 이 진리란 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서재 가면 의외로요, 그런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